약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다시 살피지 않는 것이 문제죠.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 사람을 더 빨리 죽게 합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른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를 탄 듯 머리가 어지럽고 빙빙 도는 느낌이 드나요? 혹은 밤마다 몸은 피곤한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밤을 새운 적은요? 이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아마 몸이 도와줘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그 신호를 그냥 넘겨버리곤 하죠.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벌써 두근거리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62% 이상이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거의 30%는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해요. 어지럼증, 낙상, 기억 혼란, 심하면 입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서운 건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병 때문이 아니라 약이 약을 누르는 약물 과다 복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 우린 모르는 사이에 계속 약을 더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복용법, 단 3가지만 바꿔도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 소화불량, 기억 저하가 불과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이 사실을 책에서가 아니라 제가 가족처럼 아끼는 한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일어섰을 때 어지러움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다고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영등포역 근처 작은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 아래층에는 72세의 박영숙 어르신이 혼자 사셨죠. 남편분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세 자녀를 홀로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늘 밝고 인사성도 좋으셔서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좋은 하루 보내 하고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눈밑은 푹 꺼지고 목소리도 힘이 없고 잠긴 듯 했죠. 어느 오후 계단에서 그분이 털썩 주저앉아 계신 걸 봤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약봉지가 들려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리며 숨도 가쁘게 쉬고 계셨어요. 저는 급히 부축해서 방으로 모셨습니다. 약봉지를 보니 안에 수십 개의 약이 있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두통약, 감기약, 영양제, 그리고 근처 약국에서 사셨다는 수면제까지.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약도 좋다 하고 저 약도 좋다 해서 그냥 다 먹으면 든든하지 않겠어? 화장실은 전쟁이다. 화장실 가는 일조차 전쟁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약봉지 전부를 들고 보람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본 순간 저도 의사 선생님도 말이 막혔어요. 무려 4가지 약이 같은 작용을 하고 있었고 이 가지는 간에서 서로 충돌하는 조합이었으며 몇몇 약은 아침마다 혈압을 지나치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늘 아침에 어지럽고 자주 넘어지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심해진 게 아닙니다. 약이 너무 많아서 이제 몸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르신과 함께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이름, 용량, 복용 이유를 하나하나 적고 각 약의 사진도 찍어서 목록을 만들었죠.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목록을 보여드리니 의사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약을 줄이고 용량을 조정하거나 단일제로 바꿔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하루에 15알 먹던 약이 7알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어르신이 맑은 얼굴로 일어나셨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식사 때마다 이 밥맛이 참 좋다 하시며 웃으셨고 밤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밤에 5시간도 채 못 자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멍하셨던 그 시절.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찍 약해지고 세상을 떠나는 이유가 꼭 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좋다는 이름으로 쌓인 약들,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매일 이어지는 잠 부족이 조금씩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물 속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씩 떨어져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것처럼요. 박영숙 어르신도 지금 한국에서 조용히 그런 고통을 견디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울린 순간은 병원에서도 약을 줄이던 그날도 아니었습니다. 가을 어느 오후, 여의도의 벤치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조금 덜해야 건강해진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노화란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속도를 늦추고 몸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살아야 한다는 신호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고요. 딱딱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말로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곁에서 그들이 피곤함 속에서도 다시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 박지훈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거짓 없이, 진심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요. 요즘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안 느껴져요가. 입맛이 사라지고 아무리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오늘 저는 박영숙 어르신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3가지 핵심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노년기 건강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3기둥입니다. 첫째, 약을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끊지 않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조정하면서도 부작용 없이 관리하는 법이죠. 둘째, 자연스러운 소화를 되살리는 비결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아침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고 배가 편안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잠을 회복해 다음날 맑게 일어나는 저녁 습관의 힘입니다. 기억력, 기분, 활력이 달라지는 변화 말이에요. 이 모든 건 값비싼 기계나 까다로운 식단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본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약 정리를 조금 바꾸고 물을 마시는 타이밍을 조절하고 하루에 잠깐 걷고 불을 끄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돌보고 계시거나 스스로 예순을 넘기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가장 작은 3가지 습관만 돌아봐도 충분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한 줄, 한 줄이 당신의 집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화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천만에요. 괜찮으시면 다행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배가 너무 오랫동안 조용하면 그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수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들어 매일 편하게 가는 날이 얼마나 되시나요? 요즘 식사는 줄었는데 배는 늘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지 않나요?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힘이 빠지고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린 적은요? 이게 낯익은 이야기라면 몸이 도와달라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지인 중 한 분, 68세의 김동식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영등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분과 함께 사셨고 40년 넘게 구두수선을 하며 하루 종일 숙이고 앉아 일하셨죠. 아침마다 늘 밝게 인사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를 감싸쥐고 창백한 얼굴로 숨을 고르며 일하시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그분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3일째 못 보고 있네.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나이 먹으니 장도 게을러졌나 봐.
그 말이 가볍게 들렸지만 저는 그게 위험 신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비가 길어지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힘을 주는 순간 혈압이 치솟고 심한 경우엔 실신이나 뇌졸중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박영숙 어르신 때처럼 이번에도 약이 아닌 아침 루틴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양치처럼 매일 일정하게 하세요. 그날은 느낌이 없어도 그냥 시간을 지켜 앉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단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2. 일어나자마자 200ml 미지근한 물 한 컵.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마치 묽은국 한 숟갈 정도 온도로요. 1. 가벼운 아침 식사. 오트밀죽, 삶은 고구마, 혹은 채소 곁들인 작은 밥 한 공기 정도. 예, 매일 같은 시간 50분 조용히 화장실에 앉기. 휴대폰은 두고 서두르지 말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처음엔 그분이 크게 웃으셨어요. 내 나이에 무슨 루틴이야. 그냥 마려우면 가지. 하지만 일주일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주쯤 지나자 아침마다 배가 스스로 이제 갈 시간이야 하고 알려줬죠.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기하네. 시간 지키고 물 따뜻하게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있으니까 알아서 움직이네. 그 다음 단계는 자세 교정이었습니다. 작은 발판을 다리 아래 두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직장이 곧게 펴져 힘을 덜 주고 배출이 쉬워집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요령이 아니라 원래 인체가 수천 년 동안 써온 자연스러운 자세예요. 그분은 한번 해보고 바로 말했습니다. 정말 훨씬 편하네. 이제 음식 이야기입니다. 저는 함께 시장에 가서 두 가지 식이섬유를 구분해 드렸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오트밀, 사과, 고구마, 콩,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립니다. 불용성 식이섬유, 푸른 채소, 현미, 브로콜리, 배추, 부피를 늘려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물과 함께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 내내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 친구들도 추천했죠. 무가당 요거트, 저염김치, 볶은 검은콩 모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생약입니다. 2. 3주가 지나자 김동식 어르신은 복도에서 신문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예전 30살 때처럼 시원하게 봤어. 어제 밤 푹 자고 아침에 배가 정말 가볍더라고. 저는 미소만 지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화장실 성공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연스러운 리듬이 돌아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꼭 덧붙였습니다. 절대 변비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며칠 못 봤다고 바로 자극성 약을 쓰면 장이 스스로 일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평생 의존하게 됩니다. 정 필요하다면 PEG 같은 삼투성 완화제를 의사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쓰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변에 피가 섞이거나 새로운 복통이 생기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면 즉시 진료받아야 합니다. 그건 대장 용종이나 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습관을 행복한 장약속이라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가벼운 식사, 10분의 고요, 가벼운 산책 한 바퀴. 작지만 이걸 3주만 이어가면 장이 기억을 되찾고 장뇌신경이 다시 매끄럽게 작동하면서 기분까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장은 편해야 머리도 맑아진다는 말, 이건 비유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철원이 마다니는. 그래서 오늘따라 웃음이 더 많으신가 봐요. 그분이 크게 웃으며 대답했죠. 장이 노래하니까 사람도 즐겁지. 이후 박영숙 어르신도 그 루틴을 따라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콩 넣은 반 공기 밥을 드신 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셨죠.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편해야 머리도 맑아. 그게 진짜 건강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장을 잘 돌보는 건 노년을 서두르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많은 사람들은 두뇌 영양제나 장수약을 찾지만 진짜 시작은 소화기관에서부터입니다. 장이 제 리듬을 찾으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약의 효과도 오르고 숙면과 활력까지 돌아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에게서 배운 약은 줄이고 장은 살리기. 김동식 어르신에게서 배운 루틴이 몸을 되살린다. 변화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운동기구도
비싼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컵, 몇 분의 여유, 그리고 나이 들어도 다시 배울 수 있다는 믿음. 그날 밤, 서울의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소리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왜냐하면 지금도 누군가는 답답한 배를 붙잡고 괴로워하면서 그게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목소리를 너무 오래 외면해 온 것뿐입니다. 박영숙 어르신과 김동식 어르신 두 분 모두 장이 편해지고 매일 잘 가게 된 후 저는 이제 건강 여정이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박 어르신이 쉰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이젠 또 잠이 안 와, 지훈아. 누워도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아침엔 하나도 쉰 기분이 아니야. 참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노년이 되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만성불면을 겪고 있고, 하루 수면이 5시간 미만이면 치매, 고혈압, 뇌졸중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그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속을 잊고, 약 복용을 놓치고,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일. 그게 결국 한밤의 불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이 수많은 약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르신께 말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해볼 거예요. 밤이 아니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일칭 아침의 리듬을 다시 세우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주말도 예외 없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 커튼을 열고 햇빛이 눈에 닿게 했습니다. 그게 생체 시계를 깨우는 첫 신호니까요. 그 다음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15분 걷기. 아침에 빛과 움직임이 있어야 몸이 밤을 휴식 시간으로 인식해요.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2, 2, 2. 식사와 수면의 일정 고정. 아침은 일찍, 저녁은 늦어도 7시 이전에 마치기. 음식은 가볍고 소화 잘 되는 걸로. 콩밥, 찐 생선, 데친 채소, 자극적이거나 짠 음식은 금물.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술, 완전 금지. 어르신이 웃으셨죠. 그럼 커피랑 소주 둘 다 끊으라는 거네? 제가 말했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볶은 현미차나 보리차로요. 따뜻하고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돼요. 3세 잠을 부르는 저녁 루틴. 잠들기 1시간 전. TV를 끄고 휴대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기. 작은 노란 조명 하나만 켜두고 10분간 따뜻한 조교.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잔잔한 음악이나 책 몇 쪽도 좋습니다. 샤워는 잠자기 2시간 전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야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덧붙였죠. 20분 넘게 누워도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이 소파에 가서 책을 잠깐 읽고 진짜 졸릴 때 다시 침대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해야 뇌가 침대 이클 불면의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 2주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깊이 못 자겠어. 저는 말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몸이 다시 시간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리고 3주째 박 어르신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6시간 내리 잤어. 아침에 머리가 얼마나 맑던지.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약봉지를 움켜쥐던 예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숙면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가장 따뜻한 보답이라는 걸요. 김동식 어르신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소주 한잔 하면 잠자로지 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술은 빨리 졸리게 하지만 깊은 잠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아침에 더 피곤해요. 그분은 일주일간 술을 끊고 보리차 한 잔으로 바꿔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며 말씀하셨죠. 정말 아침머리가 막네. 이래서 자네가 잠이 제일 값싼 약이라 한 거구먼.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수면제가 아니라 규칙적인 생체시계입니다. 빛, 식사, 움직임, 휴식, 이 4가지가 매일 일정해야 몸은 스스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을 조절하고 자연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어느 겨울밤 산책을 마치고 박 어르신을 배웅하던 길, 그분이 한강 위로 비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이젠 밤이 무섭지 않아. 불 끄면 눈이 절로 감기고 아침엔 마음이 강물처럼 고요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에 가장 큰 고비를 함께 넘어섰다는 걸 알았거든요. 몸과 마음이 다시 한 리듬으로 맞춰진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잠은 찾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다. 하루가 제 리듬대로 흘러갈 때 밤은 자연히 따라온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약은 덜하고 장은 고르고 잠은 깊은 노년의 완전한 순환을 완성하는 방법이 될 거라는 걸요. 다음 해 봄, 한강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박영숙 어르신, 그리고 김동식 어르신과 함께 예전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물 위에서 반짝였고 두 분의 걸음은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작년의 그 피로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박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고 콩 넣은 반 공기 밥 먹고 단지 한 바퀴를 돌아요. 저녁엔 책을 좀 읽고 일찍 자고요. 이상하게 이제는 수면제가 전혀 필요 없네요. 나장. 김동식 어르신도 활짝 웃으며 덧붙이셨죠. 아침마다 장이 먼저 인사해요. 딱 알람처럼. 밤엔 눕기만 하면 잠이 오고 꿈도 없고 뒤척이지도 않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깊이 잔잔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래 사는 법은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 리듬에 맞게 사는 것이구나. 그 시기 저는 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